내가 일하는 놀이공원 직원 중 절반은 연기자가 아니야. 먼저 지난 글에 나를 걱정해준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할게.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 역마차가 내게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하진 않아. 다친 곳도 많이 나았어. 다만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걷는데 지장이 생겨서 내일까지 일을 쉬기로 했어. 오늘 해줄 이야기는 할로윈에 있었던 일이야. 데일은 할로윈이 다가오면 온갖 으스스한 장식으로 놀이공원을 꾸미게 하는데 물론 다 우리 몫이야. 그래서 가을도 성수기에 들어가. 물론 원래 하던 일에 추가된 업무라 일은 더 피곤하지. 하지만 그 시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비단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야. 10월이 되자 데일 성격이 이상해지더니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어. 할로윈 당일 밤은 조금 일찍 폐장했어. 정확하게 시간까지 말하자면 오후 9시에. 물론 할로윈 밤에 일찍 폐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지. 그런 날일수록 더 오래 개장하는 법이잖아.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 공원을 폐장하고 직원 대부분이 퇴근했을 무렵 우리 7명에게 이상한 작업이 주어졌어. 네이서는 물론 여기서 제외됐지.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제 그와 나눈 대화 이후로는 모든 게 이해되더라. 먼저 데일은 자정이 될 때까지 공원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은 데일이 지시한 사항을 수행하는데 3시간이 있다는 거잖아. 작업은 해마다 다른 편인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기분이야. 작년에 했던 것만 해도 그래. 폐장하고 다들 떠난 뒤 우리 7명만이 데일 사무실 바깥에 모였어. 해마다 그래왔듯이 지시를 기다렸지. 데일은 항상 지시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유나 설명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가끔은 그냥 저놈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구나 싶다니까. 하지만 일한 만큼 추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어. 그날따라 무척 춥고 별이 반짝이는 밤이었어. 달이 높게 뜨고 차가운 바람이 내가 입고 있던 프릴 달린 검은색 셔츠를 스쳤어. 다들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거든. 좀 쌀쌀해서 제자리에서 뛰었어. 다리우스가 피로 얼룩진 실험실 가운을 주려고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어. 마침내 사무실에서 나온 데일의 손에는 클립보드와 카메라가 있었어. 그걸 본 우리는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좀 오래 걸렸네요, 데일. 맥신이 말했어.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괴물들은 다 가뒀나요? 데일이 비꼬대 능수했어. 그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지. 이번에는 무슨 작업인가요? 미첼이 물었어. 그 말에 나와 다른 여직원들이 장난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 작년 할로윈에 미첼이 지시받은 작업은 속옷만 빼고 다 벗은 다음 폐병원 테마의 유령의 집 주변을 달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였거든. 캐롤라인과 맥신, 앤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 우리가 좀 나쁘긴 했지. 하지만 직장 동료가 팬티바람으로 60년대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힘들잖아. 다리우스, 올리버와 데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참아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때를 떠올린 앤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흘리자 미첼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쏘아봤어. 걱정하지 말아요, 미첼. 데일이 안심하라는 듯 말했어. 올해는 당신 배를 까고 다닐 일은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로 낮은 웃음이 퍼졌어. 이에 미첼이 욕했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합심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캔디 구역을 재배치할 거예요. 가는 동안 나를 제외한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캔디 구역에 도착하면 중앙 광장에 원을 그리고 서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있어요. 나는 중앙에 설 겁니다. 지시대로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눈 뜨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데일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 그 후에 할리우드 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자정까지 시간 때우면 돼요. 그때를 위해서 도넛도 준비했어요. 아직 광대 옷을 입은 앤이 손을 들고 말했어. 그게 다예요? 이상한 고개나 공개적으로 셀프 망신당하는 건 없어요? 그 말에 데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네, 그게 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여러분 각자 사진을 찍을 건데 플래시 켜진다고 놀라지 마세요. 손을 잡은 순간부터는 계속 눈을 감고 있어야 해요. 그러더니 손목시계를 확인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캔디 구역으로 가겠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일부가 확답이라도 주듯 고개를 끄덕이자 그대로 출발했어. 나는 캐롤라인과 나란히 서서 조용히 걸으며 미소와 알쏭달쏭한 표정을 교환했어. 광장에 도착해서는 데일이 말해준 대로 그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고 섰어. 캐롤라인은 내 오른쪽이었어. 실크 장갑을 낀 그녀의 손을 타고 온기가 느껴졌어. 내 왼쪽은 올리버였는데 부끄러운지 손을 잡기 전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많더라.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으세요. 데일이 말했어. 크게 심호흡하고 눈을 감았어. 1분, 2분이 지났을까. 모든 게 잠잠해졌지. 캐롤라인의 손가락이 움찔대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갑자기 내 기분이 묘했어.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 정말 찰나의 순간에 내 머리카락 사이로 누군가의 숨결을 느낀 거야. 그 느낌은 1분이 넘게 남았어. 속으로 초를 세고 있었거든. 그래도 데일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 눈은 뜨지 않았어. 그것이 나를 지나갔다는 것을 느끼자 몸이 부르르 떨렸어.
올리버가 내 떨림을 느꼈는지 안심하라는 듯 손에 살짝 힘을 줬어. 짧은 시간이 흐르고 데일이 갑자기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엄숙했어. 움직이지 마세요. 다시 심호흡. 캐롤라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 누군가가, 아마 남자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조용히 기침하는 게 들렸어. 데일이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쏘아붙였어.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더 특이한 목소리로 뭔가를 덧붙였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질문 같았어. 됐어요. 이제 사진 찍을게요. 눈 뜨지 말고 움직이지 마세요. 데일이 말했어. 잠시 후 감은 내 눈앞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게 느껴졌어. 곧 이어진 삑삑대는 소리로 봐서 데일이 사진을 확인하고 있나 봐. 꼭 데일이 숨을 참았다가 크게 내쉬는 것 같았어. 됐습니다. 이제 눈 떠도 돼요. 드디어 데일이 말했어. 여기서 다행이라는 듯 한숨이 들렸어. 다들 손도 놨지. 얼굴을 둘러보니 다들 혼란함부터 불안함까지 다양한 표정이 걸려 있었어.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데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 작년보다 훨씬 낫네요. 미첼이 말했어. 다음부터는 겉옷이라도 좀 입고 해요. 너무 추웠어요. 캐롤라인이 말했어. 다음은 데일이 말했던 대로 할리우드 구역에 있는 식당으로 넘어가는 거였어. 들어가니 가장 큰 식탁에 거대한 도넛 상자 2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마음껏 들어요. 데일이 나가면서 말했어. 매니저님은요? 올리버가 물었어. 그러자 데일이 쓰기 웃으며 말했어. 아무래도 상사가 없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자정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데일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갔어.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수다 떨고 즉흥 게임을 하며 보냈지. 도넛도 맛있고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다들 작업에 관해서 별말 없던 차에 내가 물어봤어. 혹시 데일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냐고 말이야. 무슨 질문이요? 미첼이 입에 도넛을 문 채 물었어. 오히려 다가온 그의 질문에 내가 인상을 찌푸렸어. 분명히 뭘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들은 사람 없어요?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 다들 뭐 같아요? 교량회?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뭐랄까. 애니 물었어. 누군가가 우리 뒤에 있었던 것 같았죠. 내가 애네 말을 받아쳤어. 그러자 애니 고개를 마구 끄덕이며 말했어. 맞아요. 정확해. 작년에 했던 게 훨씬 나았어. 올리버가 장난으로 옆에 앉은 미첼을 쿡 찌르며 말했어. 적어도 웃음거리를 줬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하기만 했다고.
난 딱히 나쁜 건 없었어요. 다리우스가 말을 받았어.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오히려 좀 멋있는 것 같던데? 우리 사이에 유대감도 느껴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할로윈마다 생기는 부수적인 작업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됐어. 어차피 나쁜 의도는 없는 작업일 것이며 수당도 챙겨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솔직히 해마다 한다고 해도 절대 적응이 안 되지만 이 행위가 공원과 연관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언젠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내고 나면 데일이 왜 작년에 우리 사진을 찍었는지, 2018년에 미첼은 왜 팬티바람으로 뛰어다녀야 했는지, 또 2017년에는 왜 우리가 다 같이 1시간 동안 할리우드 광장에서 스퀘어 댄스를 춰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지.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 직원 중 절반은 연기자가 아니야. 지난 글에서 이미 말했듯 오늘도 집에서 쉬었어. 다리우스가 내 양말 꼭두각시를 잘 돌보고 있으리라 믿어. 솔직히 난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아. 아침엔 욕조에서 3시간이나 있었어. 목욕을 끝내고 나왔을 땐 걷기도 힘들었지만 말야.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리더라. 나는 옷도 안 갈아입고 파자마 차림인 채 헬스키친을 보면서 전자레인지로 만든 맥앤치즈를 먹었어. 그리고 오후 4시경 초인종이 울렸어. 잠시만요. 누가 올 거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나는 당황하며 기다리라고 소리치곤 침실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었어. 부랴부랴 문을 열었더니 캐롤라인이 밖에 서 있었어. 캐롤라인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나를 쳐다보는 순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 세상에, 리아, 술집에서 싸우기라도 한 것 같아요. 턱 어떡해, 많이 아프겠다. 맞아요, 진짜 아팠어요. 나는 캐롤라인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비켜주었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캐롤라인은 윙크하며 들고 있던 흰색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어. 상태는 좀 어때요? 간식을 좀 가져왔는데 같이 시간도 보낼 겸 해서요. 캐롤라인은 고개를 돌리며 쓸쓸한 말투로 말했어. 사실 조금 외롭더라고요. 할리우드 구역의 유일한 사람은 올리버 뿐인데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어. 우리 둘은 영화를 보면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 캐롤라인은 예전에도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처음 방문한 건 내가 피아니스트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두고 온 지갑을 갖다 주기 위해서였어. 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캐롤라인과 나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 그치만 오늘부턴 친한 사이가 될 것 같아. 물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놀이공원 이야기였고 나는 데일의 파일 캐비닛을 연 것과 네이선과의 대화 내용을 캐롤라인에게 말해주기로 했어. 어차피 다른 모두에게도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선 캐롤라인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 내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캐롤라인은 몇 초 동안 앉아서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
그러더니 숨을 깊게 내쉬며 중얼거렸어. 그랬군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슬픈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거에 대해 알고 있죠? 그러니 분명 희망이 보일 거예요. 나는 차를 따르며 캐롤라인의 말을 기다렸어. 듣고 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데일에 대해 예전에 눈치챘던 게 떠올랐어요. 전 항상 데일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자기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건 데일이 감당해야 할 짐이 크다는 뜻 아닐까요? 그의 술버릇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른 거라뇨? 자해하는 거요. 잠깐,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 그렇죠. 아는 게 이상할 수도. 데일은 항상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알죠? 한 번은 휴게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걸 봤는데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 뒤쪽이 보였어요. 그 안쪽엔 정말 깊게 곡선이 그어져 있었죠. 알파벳 E랑 비슷한 모양인 건 기억하지만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은 지 얼마 안 된 상처 같았어요. 아마도 그 전날 한 게 아닐까. 그리곤 제가 쳐다보는 걸 눈치채곤 곧바로 소매를 내리고 나가버렸어요. 캐롤라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고 나는 그 상처가 궁금해졌어. 왠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중요한 느낌이 들었거든. 그게 언제였어요? 내가 물었어. 캐롤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오래돼서요. 우리랑 일하기 전인 것 같은데 왜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 아마도요. 거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어. 캐롤라인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공원의 직원으로 일하셨잖아요. 혹시 2016년도 할로윈 밤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데일은 우리에게 정말 오래되고 바보 같은 노래가 적힌 악보를 건네주었어요. 우리는 정확히 1시간 동안 가사를 외웠죠. 그리고 나선 원형으로 둥글게 서서 그 노래를 불러야 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혹시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도 기억해요? 네, 쌍둥이 협곡 포인트였어요. 확실하게 기억나요. 캐롤라인이 대답했어. 2015년은요? 그땐 어디였는지 기억해요? 캔디구요. 말도 안 돼. 나는 중얼거렸어. 자, 보세요. 매년 할로윈이 공원의 다른 구역에서 작업하지만 그건 규칙이 있었어요. 순서는 쌍둥이 협곡 포인트, 두 번째는 할리우드 구역, 세 번째는 호러 구역, 그 다음 해는 캔디 구역이에요. 제 말은 실제로 쌍둥이 협곡 포인트에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환은 반복돼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캐롤라인은 물었어. 일종의 의식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아마도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데일에 대해 눈치챈 사람을 다음 괴물로 만드는 선택을 하려는 걸 수도요. 실제로 그 선택을 데일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캐롤라인이 불안에 떨며 말했어.
데일은 네이선을 독살하도록 강요당했어요. 그 얘기 직접 들었잖아요. 데일이 원해서 한 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그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든 그는 복종해야만 하죠. 아마 대단한 약점을 잡혔거나 그들의 힘이 엄청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했던 작년 할로윈 기억하죠? 우리가 원형으로 서 있었을 때 등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잖아요. 아마도 그날 밤 의식에 소환된 어떤 존재가 있을 거예요. 괴물들보다 훨씬 더 높은 먹이사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 존재가 결정을 내리는 걸 거예요. 지난 할로윈에 우리가 느꼈던 건 사람이든 아니든 그 존재가 먹잇감을 확인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결정하려고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우리 모두 멀쩡했잖아요? 캐롤라인이 주장했어. 데일이 네이선을 괴물로 변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땐 그는 즉시 행동했죠. 제 말은 네이선이 전날에야 자신의 행동이 급변한 것을 알아차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데일은 그걸 빨리 실행할 필요가 있었죠. 리아 말이 맞아요. 이상하네요. 하지만 작년엔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요? 데일이 할로윈에 우리에게 주는 작업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작년엔 무슨 교령회 같은 걸 했지만 그전에는 더 이상한 걸 했었죠. 심지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말도 못하게 했고 질문한다고 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그나마 추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긴 하지만 대체 뭘까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캐롤라인은 몸을 뒤로 젖혀 천장을 응시하더니 말했어. 가끔은 놀이공원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내가 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캐롤라인이 침을 삼키더니 말했어. 그건 다행이네요. 예전에 피아니스트에게 질문할 시간이 다가와서 서둘러 가려던 차에 모든 것이 절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많은 관람객들이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으려고 저를 붙잡질었나. 한 번은 신발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저는 지각을 한 적이 없었죠. 항상 제때 맞춰 해내지만 마치 놀이공원에 알 수 없는 힘이 내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나는 그녀가 손가락에 있는 수많은 반지 중 하나를 만지작거리는 걸 보았어. 그때 문득 든 생각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사실이었어. 공원은 각각 4개의 구역에 광장이 하나씩 있는데 그 4개의 광장을 연결하면 큰 원이 만들어져. 구역 자체는 자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의 광장들은 정교한 고리 형태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지. 캐롤라인과 나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야기를 이어나갔어.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다음 날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 모든 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정리가 끝날 때쯤엔 꽤 많은 것들을 챙겼어. 지난 글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선에게 옷을 갈아입혀주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나는 집에 있을 때 입는 남성용 바지와 티셔츠를 챙겼어. 움직이기 편하고 헐렁한 옷들이야. 사실 이사할 때
아빠 옷장에서 꺼내왔지. 그리고 네이선에게 잘 맞을지 모르지만 햇빛을 차단하는 로션도 발견했어. 아주 유용할 것 같지? 지난 시간에 마부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가 냄새나고 엉망일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면도나 손톱 손질 등이 필요하지 않아. 그는 더 이상 먹거나 마시거나 배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가 괴물로 변하면서 대부분의 신체 기능들이 멈춘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새옷 몇 벌이 있으면 아프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에게 줄 사탕을 챙겼어. 적어도 그가 좋아하겠지. 맞다. 그리고 난 앞으로 채찍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로 했어. 댓글 조언의 상당수가 나를 너무 걱정하더라고. 놀이공원에서 내 위상에 너무 집착한다면 나도 언젠간 그들처럼 내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말이야. 오늘은 쉬는 날이라 딱히 특별한 소식이 없어서 미안해. 그치만 나는 캐롤라인과의 대화, 데일과 할로윈에 관한 성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어느 정도 속이 후련해졌고 조사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모은 다른 물품은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월계수 가지와 쇠못, 그리고 낡은 은팔찌야.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의 절반은 연기자가 아니야. 어제는 다소 잠잠하게 지나갔다면 오늘은 말로 설명하기도 벅찰 정도였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말하기 힘들 정도야. 지난 두어 시간, 이 불확실함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지만 그래도 끝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 이게 나를 어떤 결과로 이끌지 모르더라도. 오늘 출근했더니 공원이 나를 반기는 느낌이 들었어. 피부를 스치는 선선한 바람에 이상하리만큼 좋은 냄새가 섞여 있더라. 정말 날 환대하는 기분이었어. 직원용 출입구로 입장해서 호러구역에 있는 스크래치 씨한테 갈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마주치지 않았어. 하지만 유령의 집 근처에 갔더니 다리우스가 스크래치 씨 오리 옆에 서 있는 거야. 나를 보고 다가오는 다리우스의 얼굴은 좋으면서도 걱정스러운 티가 났어. 리아, 다시 봐서 정말 좋네요. 좀 어때요? 아직 죽을 정도로 아파요? 다리우스가 반갑게 인사했어. 네, 지금은 보이는 것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내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훤히 드러난 턱 상처를 건드렸어. 우리 탈북승이는 어때요? 나름 열심히 잘 돌봤어요. 그 말에 불안한 마음으로 다리우스를 쳐다봤어. 죽거나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담당이 아니라서 대체 녀석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당신을 그리워한 것 같아요. 온종일 누워만 있거든요.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말에 단박에 우리로 달려갔어. 안에 널브러져 있던 검은색 털 덩어리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어. 하지만 나인 걸 확인하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밖으로 달려나오는 게 아니겠어? 우리 아가... 스크래치 씨의 풍성한 털에 얼굴을 묻으며 외쳤어. 내가 실제로 진심으로 이 녀석을 그리워했다는 게 안 믿어졌어.
근데 진짜야. 이제 스크래치 씨는 내 반려견 같거든. 이젠 부정할 수도 없어. 우리를 보는 다리우스는 영 찜찜한 표정이었어. 내 새끼라고 예뻐해주고 밥도 주고 좀 놀아준 다음 다리우스와 잠시 앉았어. 그리고 어제 캐롤라인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 내가 쉬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묻자 별일 없었다고 안심시켜주더라. 대신 그간 내가 잘못된 걸 전해들은 미첼과 앤, 맥신이 내 안부를 물으러 들렀다고 했어. 그 뒤에는 네이선을 보러 갔어. 쌍둥이 협곡 포인트에 설치된 큰 가판대 그늘에선 역마차를 발견했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내게 다가온 네이선의 얼굴은 상당히 놀란 표정이었어. 리아, 그가 말했어. 네. 혹시 타도 돼요? 네이선이 고개를 끄덕이곤 옆으로 물러나더니 손으로 자리를 톡톡 쳤어. 나는 다시 역마차에 올랐지. 괜찮아요? 그냥 내려갈까요? 내가 물었어. 아니요. 그냥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조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봤어. 말동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새 옷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좀 덜 나는 걸로요. 정말로요? 그의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방에서 옷을 꺼냈어. 그리고 네이선이 갈아입는 동안 잠시 마차에서 내려서 뒤돌아 있었어. 이제 됐어요. 잠시 후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들렸어. 씩 웃으면서 다시 마차에 탔어. 잘 맞아요? 네, 딱 좋네요. 게다가 정말 편해요. 고마워요. 네, 뭘요. 간식이랑 화상에 좋은 로션도 챙겨왔어요. 가방에 있던 것들을 그와 나 사이에 털어내며 말했어. 그러자 네이선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날 봤어. 정말 마음이 곱네요. 거참 단조로운 목소리로다.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라도 해줘야죠. 혹시 담요도 새로 갖다 줄까요? 아니면 이거 빨아다 줘요? 아니요. 그의 목소리에 갑작스러운 격정이 느껴졌어. 이건 마음에 들거든요. 그나마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이는 거야. 데일이 준 거라서요? 내 말에 네이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더니 다시 어깨에 담요를 둘렀어. 이게 좋아서요. 그의 입에서 나온 설명은 그게 다였어. 네이선은 온종일 여길 돌아다니잖아요. 혹시 각 구역에 있는 광장을 모으면 원 같은 게 그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자 네이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 그러더니 내가 가져온 초코바를 들어 포장을 까기 시작했어. 난 주로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요. 하지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내가 뒤로 기대며 하늘을 바라봤어.
혹시 놀이공원 지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요? 관람객들한테 나눠주는 그림지도 말고 좀 세세하게 그려진 진짜 지도요. 데일 사무실에 하나 있을 거예요. 네이선이 초코바를 먹으며 대답했어. 옛 애인의 이름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딱딱하게 느껴지더라. 혹시 내가 가서 물어보면 줄까요? 제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알아내지도 못할 거라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말했으니까 부탁하면 빌려주겠죠? 그러자 네이선이 어깨를 으쓱했어. 글쎄요. 시도는 해보세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 말에 내가 그를 바라보며 씩 웃었어. 아, 당신이랑 대화하면 정말 즐겁다니까요. 아주 홀리겠어. 미안합니다. 사실 대화하는 법을... 내가 능글맞게 웃는 걸 본 그가 말끝을 흐렸어. 그러더니 혼자 쿡쿡대며 내 팔을 살짝 치는 거야. 그 모습에 좀 놀랐어. 네이선에게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 아니, 뭐 생기 비스무리한 것에 근접한 태도라도 말이야. 그렇게 네이선과 시간을 조금 더 보내다가 드디어 내 운을 시험하러 데일에게 향했어. 데일 사무실에 갔더니 문이 반쯤 열려있더라. 안에 앉아있는 데일은 아무리 봐도 근무와 관련 없는 책에 푹 빠져있는 것 같았어. 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자 그가 나를 보더니 다시 책에 눈을 돌렸어. 매니저님! 목소리에 힘을 실어 그를 불렀어. 뭡니까 또... 데일의 목소리는 영 무관심했어. 다시 날 보지도 않더라고. 혹시 공원 상세지도가 있으면 빌려줄 수 있나 해서요. 그러자 데일이 한숨 쉬며 말했어. 제기를... 리아, 이제 그만 좀 해요. 성가시게 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굴하죠. 그리고 매니저님 도움까지는 안 바래요. 그냥 지도만 빌려주세요. 네? 여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묵묵부답. 매니저님, 무시한다고 해서 제가 갈 것 같아요? 또 묵묵부답. 네이선이 여기 오면 지도를 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데일이 몸을 꼿꼿하게 세우더니 입술을 굳게 닫고 나를 바라봤어. 그러더니 읽던 책을 거칠게 덮어 옆으로 밀더니 책상 서랍을 마구 뒤지는 거야. 곧 그의 손에 딸려 나온 접힌 종이 한 장이 내 앞으로 날아왔어. 그가 던진 지도가 바람을 가르고 정확하게 내 발 앞에 떨어졌어. 자, 가져가요. 데일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지만 난 줍기만 하면 돼서 그 타격이 별로 크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는 네이선을 귀찮게 하지 마요. 나지막하게 덧붙이는 그의 말투 밑으로 불쾌함이 드러났어. 그럼요. 네이선은 이미 자기 일로도 사는 게 복잡하니까요. 내가 빠르게 대답했어. 그러자 데일이 충격과 불신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거야. 어쨌든 고마워요.
들고 있던 지도를 흔들며 그에게 씩 웃고 사무실을 나왔어. 다리우스가 유령마을 벤치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생각해둔 게 몇 가지 있어서 근처에서 기다려달라고 미리 말했거든. 처음에는 괴물들에게 월계수까지 쇠 목과 은팔찌를 보여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했어. 저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특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진 물건이잖아? 그러니 괴물의 천성을 알아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내 수중에 지도까지 들어왔으니 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됐어. 일단 생각했던 계획을 다리우스에게 알려주고 함께 지도를 보려고 바닥에 펼쳤어. 가방을 뒤져서 다 쓴 펜과 작은 자를 꺼냈어. 가방에 항상 필기구를 챙겨 다니는 습관이 있거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데다가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는 거잖아? 일단 지도에서 4개의 광장을 찾았어. 그리고 자를 써서 대략 서로를 마주보는 구역을 연결했어. 그러자 4개의 선이 4개의 광장을 이루는 원 중앙을 교차하는 거야. 엄청 대충 그리긴 했지만 다 그리고 보니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 방문객 전용 화장실. 다리우스와 나는 발견을 앞두고 흥분된 눈빛을 교환했어. 그가 먼저 운을 뗐어. 만약 당신이 말했던 원 이론이 옳다면 분명히 저 구역에 매우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동의하는 바였어. 지도를 넣고 이동하기로 했어. 화장실 위치는 할리우드 구역 외곽. 막상 가보니까 호러 구역이랑도 꽤 가깝더라. 화장실 앞에 다다랐을 때 기분이 좀 이상했어. 뭘 잘못 먹은 느낌이랄까. 잠겼네요. 문을 돌려본 다리우스가 말했어. 그럴 것 같았어요. 어차피 지금 폐쇄 기간이잖아요. 건물을 빙 둘러보니 남자 화장실 외벽 높은 곳에 달린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어. 잠시 고민하던 우리는 들어가기로 하고 다리우스가 나를 들어서 올려주기로 했어. 다리우스가 들어가기엔 창문이 좀 작았거든. 끼듯 몸을 밀어넣다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떨어져 버렸지 뭐야. 겨우 일어나서 주변을 좀 둘러봤어. 그리고 갑자기 아까 울렁거리던 속이 제대로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어. 문 열 수 있어요? 다리우스가 외쳤어.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머리가 빙빙 돌았어. 회색 칸막이 문이 흐릿해지다가 까맣게 변해버렸어. 몸이 바닥을 치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 정신을 잃은 동안 내가 봤던 게 현실이 아니라는 건 단박에 알 수 있었어. 근데 이유는 몰라도 그게 뭐라고 말하기 어렵더라. 환각? 꿈? 눈깔사탕 요정이 두려워하던 마음이 만들어낸 악몽? 아니면 혹시 영적 비전? 내 눈에 펼쳐진 것은 불안하리만큼 익숙한 장면이었어. 내가 웬 목초지에 서 있었는데 좀 떨어진 앞에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소녀가 있었거든. 나를 등지고 큰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꼭 웃거나 우는 것 같았어. 천천히 아주 조심스레 다가가서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어. 적어도 그 상황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미 소녀의 여린 어깨 근처까지 내 손이 닿았을 무렵 갑자기 소녀의 목이 인간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뿌드득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소녀에겐 얼굴이 없었어. 눈, 코, 입 대신 크고 창백한 불이 하나만 달린 거야. 달팽이 이빨처럼 치설만 있었어. 소녀는 나를 향해 위협적으로 씩씩대더니 확 달려들었어. 소녀가 미는 바람에 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녀의 양손이 내 어깨에 닿았어. 다시 씩씩대던 소녀의 부리에서 떨어지는 침방울이 내 얼굴에 닿았어. 다음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깨어났더니 다리우스 다리를 베고 있었어. 내 볼을 쓰다듬으며 깨우려고 했던 모양이야. 얼마나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는지. 몸을 일으키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 아, 진짜 다행이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건강에 문제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내 대답에 다리우스가 인상을 찌푸렸어. 주변을 둘러봤더니 남자 화장실 앞이더라. 주섬주섬 가방을 찾다 보니 옆에 있는 걸 발견했어. 난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꺼내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카우보이가 왔었어요. 당신이 들어갔을 때 불렀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당신이 넘어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너무 걱정돼서 계속 불렀는데 당신은 대답이 없었죠. 안에서 한 15분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데이를 불러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카우보이가 어느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놀랐어요. 내가 당신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은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창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손짓하더니 자기가 들어가 있는 동안 모자를 부탁하더군요. 내가 올려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 점프하더니 그대로 쏙 들어갔어요. 곧 녀석이 당신을 창문 밖으로 천천히 밀어내는 걸 보고 내가 밖에서 받은 거예요. 카우보이도 얼마 안 있다가 당신 가방을 가지고 나왔고요. 나오자마자 그냥 가버렸어요. 모자 쓰고 쿨하게 퇴장했죠. 솔직히 진짜 쿨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 다리만 내려보던 중 다리우스가 다시 침묵을 깼어. 혹시 카우보이가 혹시 걔가 당신이 안에 있는 동안 무슨 짓이라도 한 건 아니죠? 안에서 시간을 좀 지체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하지? 뭘 뒤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그냥 모른다고 대답했어. 아무튼 다리우스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 당연한 거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데일에게 말하지 말자고 다짐했지. 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 나는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어. 이유 없이 기절하지 않는다고. 다리우스도 나도 생각하기로는 화장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내 머리를 어지럽힌 것 같아. 그게 왜 나한테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다리우스는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꼈다고 했거든. 집에서 가방을 천천히 뒤졌어.
지도는 아직 내게 있어. 하지만 카우보이가 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이유를 알 것 같아. 아침에 챙겼던 쇠못, 은팔찌와 월계수까지가 사라졌거든.